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라디오 사랑방.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퇴근길 지하철 승강장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한결은 노란 선 뒤에 멈춰 서서 바닥만 내려다본다. 너무 시끄럽다. 사람들이 내는 모든 소리가 비명처럼 들린다. 한결의 귓가에 이명과 함께 환청이 섞여 들리기 시작한다. 이건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다. 분명히 지하철역인데 화염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는 화재 현장이 아니다. 한결은 떨리는 손을 외투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는다. 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아니라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그때 그 아이의 목소리가 틀림없다. 스크린도어 너머로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진다. 안내방송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 제발 그만해라. 한 노인이 한결의 옆을 지나쳐 힘없는 걸음을 옮긴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안전선에 바짝 붙어 걷는다. 저 노인은 왜 저렇게 위험하게 걷는 걸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며 강한 바람이 승강장으로 불어온다. 바람 소리가 너무 거세다. 꼭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다. 갑자기 노인이 중심을 잃고 크게 비틀거린다. 노인의 몸이 스크린 도어가 없는 선로 쪽으로 고꾸라진다. 안 된다. 노인은 선로 아래 어둠 속으로 추락한다. 사고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누가 좀 도와달라고 외친다. 빨리 신고하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한결은 선로 아래 쓰러진 노인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노인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딘가 크게 다친 모양이다. 터널 안쪽에서 열차의 전조등 불빛이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 열차가 오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 한결이 손을 뻗어 시간을 되돌리려 하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있다. 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 한결의 시야에 과거 화재 현장의 환영이 붉게 겹쳐진다. 검은 연기가 눈앞을 가린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에 느껴진다. 아이의 작은 손을 놓쳤던 그 감촉이 선명하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다. 열차가 역으로 엄청난 속도로 진입하며 경적을 울린다. 5초만 되돌리면 된다. 딱 5초만 시간을 뒤로 돌리면 모두가 무사하다. 내 능력을 써야만 한다. 제발 한 번만 움직여라. 한결은 정신을 집중해 시간의 흐름을 붙잡으려 애쓴다. 머릿속 시계 태엽을 감아야 한다. 반대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 돌려야 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죽어가는 아이의 마지막 비명만 반복된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내 능력을 꽁꽁 묶고 있다. 나는 역시 실패자다. 나는 또 눈앞에서 사람을 죽게 만들 것이다. 열차의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승강장을 뒤덮는다. 너무 가깝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제발, 제발 돌아가라. 한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나는 사람을 구하던 소방대원이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처럼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 거대한 쇠붙이 덩어리인 열차가 노인이 있는 곳을 덮친다. 금속과 선로가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린다. 결국 늦었다.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승강장은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다. 누구는 무서워서
고개를 돌려버린다. 나는 그 노인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다. 한결은 피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뒷걸음질을 친다. 내가 그 노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한 나는 범죄자다. 나는 남을 구할 자격이 없는 괴물이다. 남을 돕기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다. 한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승강장 구석으로 도망치듯 달린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다. 네가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고 나를 꾸짖는 것 같다. 한결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간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그는 지하철 개찰구를 정신없이 지나 역 밖으로 나간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있다. 차라리 이 빗물에 내 더러운 죄가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내 기억도 내 저주받은 능력도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한결은 빗속을 정처 없이 비틀거리며 걷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다. 그냥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영영 숨고 싶다. 그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 안쪽으로 무거운 몸을 숨긴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한결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지는 빗물을 맞는다. 한결은 빗물이 쏟아지는 어두운 골목길을 정처 없이 걷는다. 막다른 길목 끝에 낡은 간판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심야 식당이라니, 이런 곳에 가게가 있을 리 없는데. 한결은 홀린 듯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선다. 문 위에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어서 오십시오. 식당 안은 바깥의 차가운 빗줄기와는 대조적으로 따스한 온기로 가득하다. 아직 영업하나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 합니다. 식당 주인은 카운터 너머에서 낡은 행주로 잔을 닦고 있다. 그냥 아무거나 따뜻한 것 좀 주세요. 빗속을 한참 걸으신 모양이군요. 한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젖은 외투를 벗어 옆자리에 둔다. 순간 한결은 자신의 몸을 짓누르던 기이한 압박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이상하네. 갑자기 몸이 왜 이렇게 가볍지? 심장 부근에서 늘 요동치던 초능력의 기운이 말끔히 잠잠해진 상태다. 머릿속이 너무 조용해요. 이곳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주인은 솥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 그릇 담는다. 어떤 힘도 어떤 고통도 이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죠. 김이 서린 국밥 그릇이 한결의 앞에 놓인다. 제 정체를 아시는 겁니까? 정체라니요, 그저 배고픈 손님일 뿐입니다. 한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국물부터 드셔보세요. 한결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킨다. 온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친다. 오늘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랬군요. 제게는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딱 5초면 충분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얼어붙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니요, 저는 비겁한 겁니다. 예전에도 이 능력 때문에 아이를 놓쳤습니다.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국밥 속으로 들어간다.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차라리 평범했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주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지요. 주인은 수건을 건네며 한결의 옆으로 다가온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당신 같은 짐을 하나씩 지고 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능력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들은 어떻게 버티고 삽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한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쥔다. 이곳에 있으면 정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맞나요? 제 영역 안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무능해집니다. 편안하네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곳을 찾아오는 거겠죠. 한결은 한 그릇의 국밥을 비워내며 마음의 허기를 채운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다면 여기서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릇을 닫고 손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믿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냥 사람 사는 일인데. 주인은 빈 그릇을 치우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저는 소방관이었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죠. 시간을 돌릴 수 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건 제 잘못이 맞잖아요. 5초를 돌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불행을 막을 순 없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주인장님은 왜 식당 밖으로 안 나가시는 거죠? 저에게는 이 공간이 세상의 전부이니까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대신 모든 세상을 여기서 만납니다. 빗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기 시작한다. 여기가 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요. 다른 식구들도 있다고 하셨죠.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아주 개성 넘치는 친구들이죠. 조금 겁이 나네요. 겁낼 것 없습니다. 여기선 누구나 똑같이 배고픈 인간일 뿐이니까요. 주인은 앞치마를 하나 꺼내 한결에게 건넨다. 이걸 제가 입어도 됩니까? 잘 어울릴 것 같군요. 한결은 앞치마를 받아들고 천천히 몸에 두른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살린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입니다. 제 이름은 강한결입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한결씨. 식당 구석에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를 낸다. 이제 곧 다른 분들이 오실 시간이네요. 제가 뭘 먼저 하면 될까요? 우선 저기 물컵부터 좀 채워주시겠어요? 한결은 주전자를 들고 테이블마다 정성스럽게 물을 채운다. 정말 능력이 안 느껴지니까 살 것 같아요. 능력보다 중요한 건 이곳에선 그저 배고픈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첫 손님이 오시는 모양이네요. 긴장되네요. 어떤 분일지. 한결은 입구 쪽을 향해 자세를 고쳐 잡는다. 환영해주세요. 우리의 새로운 식구로서. 네, 알겠습니다. 한결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식당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새로운 인형이 비친다. 심야 식당의 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식당의 낡은 나무 미닫이 문이 열리며 3명의 남녀가 들어온다. 어서 와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었네요. 지하철 연착 시간이 3분 15초였습니다. 규정 속도 위반은 아니더군요. 아저씨, 배고파서 현기증 나요. 빨리 아무거나 줘요. 이런, 식당에 새로운 쓰레기가 하나 들어와 있구먼. 최 노인이 한결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를 빤히 쳐다본다. 저를 아시나요? 알다마다 머릿속이 온통 검댕이로 가득 차서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머릿속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꼬마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단 말이다. 한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제 손으로 아이를 놓친 멍청한 소방관이라니. 애 하나 못 구한 등신이 여기 왜 있어?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지하철역에서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며. 5초를 되돌릴 힘이 있으면 뭐 해.
심장이 쪼그라들었는데. 영감님, 적당히 좀 해요. 오늘 유독 입이 걸레네. 너는 입 다물어. 분노 조절도 못해서 제 몸 태워 먹는 년이 누굴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죠? 소연의 주변으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며 식탁 끝이 그슬리기 시작한다. 식당 내 기물 파손은 영업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온도를 내리십시오. 강호 씨는 저리 비켜요. 저 영감님 혓바닥을 확 지져버릴 거니까. 잠깐, 숟가락과 젓가락의 간격이 맞지 않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강호는 싸움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한결 앞에 놓인 수저를 정렬하기 시작한다.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죠? 어떤 곳이긴. 너 같은 돌연변이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이나 하는 쓰레기통이지. 돌연변이라니. 당신들도 초능력자라는 건가요? 초능력은 개뿔. 이건 그냥 저주야. 남의 더러운 생각이나 들어야 하는 저주. 저 할아버지는 남의 치부만 골라 읽는 게 취미거든요. 아주 고약한 노인네죠. 그럼 너는 뭐냐?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불부터 싸지르는 방화범 후보지. 방화범?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하네. 질서를 지키지 않는 능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소연 씨는 규칙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강호 씨나 잘해요. 매일 넥타이 각도 재느라 지각하는 주제에. 넥타이는 정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약속입니다. 약속 좋아하네. 너는 그냥 머리가 이상한 거야. 근육만 키우면 뭐하냐. 융통성이 없는데. 융통성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입니다. 저는 명문화된 규칙만을 따릅니다. 강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 위에 양념통들을 크기 순으로 배치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능력이 안 써진다고 들었는데요. 내 식당 안에서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마음의 습관까지 없앨 수는 없나 봅니다. 평범은 무슨... 이놈 머릿속에서 나는 타는 냄새 때문에 코가 마비될 지경인데 제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시나요? 한심한 정도가 아니지. 자기 혐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꼴이 아주 가관이야. 영감님, 그만 좀 하라니까요. 사람 울리겠네. 울면 뭐해. 아이가 살아 돌아오나? 아니면 지하철 노인이 다시 선로 위로 올라오나? 그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무능한 게 아니라 겁쟁이인 거지. 능력을 쓰면 책임져야 할까봐 무서웠던 거잖아. 한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최 영감님, 오늘 메뉴는 아주 매운 비빔밥입니다. 입이 더 매울까요? 밥이 더 매울까요? 뭐, 나는 매운 거 못 먹는 거 알면서. 싫으면 굶으시던가요. 우리 식당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주인장의 운영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최 어르신, 불만은 절차에 따라 제기하십시오. 절차는 무슨... 에잇, 재수 없어. 저기요, 한결씨라고 했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아니요, 틀린 말씀은 아니니까요. 여긴 다들 하나씩 나사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도 화나면 내 옷을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저는 나사가 빠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여져 있는 상태죠. 그게 그거예요. 암튼 아저씨도 그냥 여기 식구 하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어차피 갈 곳도 없잖아. 네, 머릿속이 말해주고 있어.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한결은 소연과 강호, 그리고 최 노인을 차례로 바라본다. 뭘 그렇게 봐요? 내가 예뻐서 보나? 아니, 그냥 다들 저와 비슷해 보여서요. 비슷하긴 개뿔.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 동질감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식사 예절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예절요?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정자세로 앉으십시오. 각도는 90도입니다. 또 시작이네. 저러니 여자친구가 없지. 연애는 감정의 낭비가 심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머릿속은 그냥 딱딱한 바둑판 같아. 재미없게. 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네 그릇을 카운터에 올려놓는다. 자, 다들 식기 전에 드세요. 오늘은 한결씨 환영회니까 주인장 서비스도 있습니다. 와, 진짜요? 아저씨 웬일이래? 무상 제공은 공정거래 원칙에 어긋나지만 환영회라는 명목이라면 수용 가능합니다. 맛없기만 해봐. 아주 온 동네에 소문을 낼 테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결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크게 먹는다.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정말 맛있네요. 맛있겠지. 죄책감 섞인 밥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한결 씨, 여기 있으면 별의별 꼴 다 보겠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알 것 같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고마움의 표현은 정돈된 식사 후에 정식으로 하십시오. 쯧쯧, 밥 먹을 때도 텔레파시가 튀어들어오네. 한결이 내놈은 생각 좀 줄여.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나? 그냥 잊어버려. 죽은 애가 네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최 노인의 독설의 한결은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낀다. 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그래. 너 편하자고 자책하는 거 아니냐고. 난 그렇게 들리는데? 영감님,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요, 소연 씨.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한결은 처음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남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저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어서 계속 그 기억 속에 숨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야 조금 머릿속이 맑아지네. 진작 그럴 것이지. 자, 밥 다 드셨으면 이제 후식도 드셔야죠? 후식은 제가 쏠게요. 아까 알바비 받았거든요. 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n분의 1을 제한하려 했으나 소연 씨의 호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한결은 이 소란스럽고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낀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무슨, 내 험담이나 하지 마라. 식당의 불빛이 깊어가는 밤을 따뜻하게 비춘다. 심야 식당을 나선 한결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시장길을 걷는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이 도둑년아, 거기 안 서! 무슨 일이죠? 사과가 저절로 움직이더니 이 가시나가 들고 튀려 했다니까요. 한결의 눈앞에 흐릿하게 일렁이던 공기가 걷히며 미나가 나타난다. 아니에요. 전 그냥 배가 고파서 보기만 한 건데. 미나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아는 사이야? 아주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장사를 망치네. 정말 안 훔쳤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쳐다만 본 거예요. 그거 시끄럽네. 사과 하나 가지고 유세는. 언제 왔는지 최 노인이 한결의 뒤에서 혀를 찬다. 어르신까지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 장사꾼 놈 속마음 좀 봐라. 애가 투명인간인 거 알고 일부러 겁줘서 돈 뜯어내려 하잖아. 뭐라고? 이 노인네가 미쳤나?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강호가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고 인파를 헤치며 등장한다. 강호 씨, 제발 가만히 계세요. 헌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증거? 내 눈이 증거야. 이 이상한 놈들이 단체로 와서 행패네. 내 눈이 아니라 내 탐욕이 증거겠지. 아침에 상한 사과 곤란해서 밑에 깔아둔 건 어쩌고? 이 영감이 어떻게 그걸?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도 추가되었습니다. 시장 번영의 규정을 낭독하겠습니다. 어이, 여기 도둑놈들이랑 사기꾼들이 나타났다. 다들 이리 와봐. 순식간에 시장 상인들이 한결 일행을 에워싼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냥 길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무서워요. 한결씨, 집에 가고 싶어요. 저놈들 생각하는 거 봐라. 우리를 아주 외계인 취급하는구먼. 다수 인원에 의한 위협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 잠시 후 한결과 미나는 순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향한다. 경찰서 안은 취객들과 민원인들로 소란스럽다. 이름 강한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업은 무직이시고 옆에 있는 아가씨랑은 무슨 관계예요? 아는 동생입니다.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투명해져서 구경만 했어요. 뭐요? 투명? 장난합니까, 지금? 미나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보아하니 정신들이 좀 온전치 않은 모양인데. 잠깐, 강한결? 경찰관이 모니터와 한결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당신 혹시 그 소방관 아니야? 5초의 기적. 그건 옛날 일입니다. 세상에, 진짜네. 김순경,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하나둘씩 한결의 자리로 모여든다. 누군데요? 그 화재 사고 때 아이 놓쳤던 소방관? 그만하시죠. 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기적은 무슨. 이제는 도둑년이랑 같이 시장 바닥이나 훑고 다니는 신세가 됐구먼. 시간을 되돌린다더니 도망칠 시간이나 벌고 있었나 보네. 경찰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경찰서 안을 가득 채운다. 한결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려던 것뿐이에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끼리끼리 노는 거지. 돌연변이들끼리 팀이라도 짰어?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 너 때문에 죽은 아이 부모는 아직도 피눈물 흘리고 있을 텐데. 한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과는 관계없잖아요. 관계가 왜 없어? 영웅 대접받을 때는 좋았지? 이제 밑바닥 보이니까 살기 힘드냐? 저기요. 이 사람들 처벌 확실히 되는 거죠? 언제 들어왔는지 상인이 경찰서 안으로 들이닥친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걱정 마세요. 아주 질이 안 좋은 놈들이네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특히 저 소방관 옷 입었던 놈,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저는 지금 소방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말 대꾸하는 것 봐!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한결 씨, 그냥 제가 훔쳤다고 할까요? 그러면 보내줄까요? 아니요, 미나 씨.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 조용히 하네. 여기 당신들 놀이터 아니야.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조서를 써주세요. 변호사는 무슨 돈으로 부르게? 기부라도 받았나? 한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문다. 이거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추락한 영웅의 최후. 이런 걸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나 씨는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해.
당신은 거기 앉아 있어. 저 때문에 한결 씨가 욕먹는 거 싫어요. 괜찮아요, 미나 씨. 조금만 참아요. 이런 멍청한 놈들 같으니라고. 조사실 밖에서 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저 노인네는 또 뭐야? 밖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당신들은 지금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뭐, 당신 뭐야? 변호사야? 법을 준수하는 시민입니다. 무단 구금에 대한 항의를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일진사납네. 저 인간들 다 뭐야? 이봐, 경찰 양반. 내 책상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는 봉투. 그거 뇌물 아니야? 뭐, 뭐? 이 노인네가 진짜 누굴 모함하려고. 모함은 무슨. 네, 머릿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르신, 제발 참으세요. 상황만 나빠져요.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업무방해로 체포할 거야! 정당한 이유 없는 퇴거 명령은 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안은 상인들의 고함과 강호의 법전 낭독으로 아수라장이 된다. 그만! 그만하세요, 다들! 한결의 외침에 일순간 정적이 흐른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사과값은 제가 낼게요. 사과값만 내면 다야? 내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흥, 기적의 사나이라더니 결국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세상이 원래 이렇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 됐습니다. 한결은 주머니를 털어 꼬깃꼬깃한 지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한결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미나씨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다른 것뿐이지. 한결은 미나를 데리고 차가운 시선이 박힌 경찰서를 빠져나온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 냉소를 짓고 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일렁이는 번화가의 밤은 낮보다 더 활기차고 소란스러웠다. 소연씨, 조금만 천천히 가요. 우리 놓치겠어요. 아, 진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앞을 안 보고 다니는 거야? 이소연 씨 보행자간 안전거리 1m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놈의 안전거리 소리 좀 그만해. 지금 내 몸에 닿는 축축한 공기 안 느껴져. 그것은 기상 상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좁은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불량해 보이는 무리와 소연의 어깨가 강하게 부딪혔다. 야, 아가씨,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 뭐라고 방금 너 나한테 아가씨라고 했니? 와, 이 눈빛 봐라. 아주 잡아먹겠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급해서 그랬어요. 그냥 가시죠. 한결씨, 비켜요. 저 자식이 지금 내 옷 더럽힌 거 안 보여. 옷이 좀 더러워지면 어때 얼굴은 반반한데 좀 놀아줄까? 소연의 주먹 쥔 손끝에서 작은 불꽃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소연 씨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나 지금 화나려고 해. 아니, 이미 화났어. 초능력 사용 제한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감정 조절에 실패한 능력 사용을 금지합니다. 박강호 너까지 나 자극하지 말고 저리 비켜. 뭐야, 이 인간들 말투 왜 이래 진짜 돌연변이들이라도 되나. 야, 얼굴에 불이라도 붙여보게 한번 해봐. 소연의 머리카락이 붉게 일렁이며 주변 공기가 급격히 뜨거워졌다. 제발 다들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위험수위 도달 상황 발생 강제 제압 절차를 시작합니다. 강제 제압 웃기지 마. 너부터 태워줄까. 강제 집행. 강호가 소연의 팔을 잡아 뒤로 꺾으려 하자 소연이 반사적으로 화염을 뿜어냈다. 안 돼. 위험해. 화염은 불량배들을 비껴가 옆에 있던 의류 매장의 진열대로 옮겨 붙었다. 불이다.
저 여자 손에서 불이 나갔어. 세상에 진짜 괴물들이 나타났다. 야, 사람 살려. 얘네 진짜 죽이려고 해. 기물 파손 죄 및 위험물 관리 위반 추가 사항입니다. 이거 안 나. 너까지 왜 이래 정말. 강호는 규칙에 따라 소연을 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 간판들이 박살났다. 강호 씨, 그만해요. 소연 씨, 다치겠어요. 규칙에 명시된 제압 방식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뜨거워. 내 몸이 타는 것 같아. 저리 비키라고. 소연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뿜은 열기가 주변 상가 유리창을 깨뜨렸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희는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면 왜 불을 지르고 난리야. 저기 가운데 있는 남자 소방관 아니었어. 맞아. 강한결이네. 그 5초 기적 어쩌고 하던 놈. 영웅은 무슨 알고 보니 괴물들 대장이었네. 시민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한결과 일행을 찍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발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야, 다 찍어. 라이브로 올려야 돼. 돌연변이들 정체 밝혀야지.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이 더러운 손들 다 치워. 초상권 침해 신고는 나중에 하십시오. 현재는 상황 종료가 우선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너희 이제 다 죽었어. 강호 씨, 소연 씨. 일단 여기서 피해야 해요. 도주는 범죄 사실 인정을 의미합니다.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안 보여요. 저기 봐, 저 남자가 시키는 것 같아. 대장 노릇하네. 강한결 저거 소방서에서 쫓겨나더니 미친 거 아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말하기 싫어, 다 싫어. 그냥 다 태워버리고 싶어. 이소연 씨, 진정하십시오. 체온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다들 가만히 있어요. 소연 씨, 손 내려요. 한결의 필사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야유와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야, 괴물들, 우두머리 한결 씨 한마디 해보시지. 5초만 되돌려서 사고 안 난 척 해보시든가.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의 오남용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박강호,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까지 하네. 저거 찍었어. 대박이다. 저런 것들은 다 격리해야 돼. 무서워서 살겠나.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발 말 좀 들어주세요. 누가 사람 손에서 불이 나와 징그럽게. 징그럽다고. 내가 징그러워. 소연 씨 참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소연 씨의 심박수가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강호 씨도 제발 소연 씨 좀 놓아주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요. 규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호가 힘을 주자 소연의 비명과 함께 바닥에 아스팔트가 갈라졌다. 와, 저 힘 봐. 저거 사람 아냐. 완전 괴물이야. 강한결, 저놈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테러하는 거 아냐? 테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불나고 부서지고 이게 테러지 뭐야. 인터넷에 바로 올려 실시간 베스트 가겠다.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워진 거야. 한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스마트폰 렌즈들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상황 통제 불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퇴각을 고려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강호 씨, 소연 씨 데리고 뛰어요. 도망 안 가. 내가 왜 도망가야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가요, 제발. 도망간다. 저놈들 잡아라. 어디 가서 또 불 지르려고 경찰 불렀으니 곧 올 거다. 한결은 소연의 팔을 잡아 끌고 강호를 재촉하며 인파를 해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돼서. 한결 씨, 잘못 아냐? 저 사람들이 미친 거야. 이동 경로상에 장애물 제거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마요. 그냥 뛰기만 해요. 등 뒤로 시민들의 고함과 비난 섞인 외침이 멀어져 갔지만 한결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우리 정말 돌아갈 곳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회적 매장이라는 용어가 현재 상황에 적합해 보입니다. 우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한결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괴물로 기억하겠지.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기며 한결은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해질녘의 공원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다들 왜 입을 다물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 무의미한 대화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너지의 낭비? 지금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할 거 없어. 저놈들 머릿속은 이미 우리를 죽일 생각뿐이니까.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강한결 씨의 결정장애는 이미 데이터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데이터 같은 소리 집어치워. 지금 당장 저 사람들한테 해명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공원 멀리서 정체불명의 남자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다. 아주 훌륭한 팀워크로군. 보고 있자니 눈물이 다 날 지경이야. 누구야? 당신 대체 누구야? 나는 제로. 너희 같은 오물이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치워주는 청소부지. 청소부? 웃기지 마. 네가 뭔데 우리를 평가해? 내가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평가하고 있어. 저기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봐. 실시간 뉴스에 우리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괴물 집단이 시민을 위협한다. 자극적인 제목이지. 언론 조작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을 따지는 건 여전하네. 그런데 사람들이 네 법을 믿어줄까? 이놈 머릿속은 온통 시커먼 어둠뿐이야.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군. 늙은이의 텔레파시는 여전하네. 하지만 내 고통은 잃지 못할걸. 우리를 왜 노리는 거지? 우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존재 자체가 죄야. 너희 같은 돌연변이들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 말이야. 닥쳐. 내가 당장 태워버리기 전에. 그래. 그 분노를 보여줘. 사람들이 너를 더 괴물로 보게 말이야. 소연아, 안 돼. 참아야 해. 한결아, 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때 그 아이를 놓쳤을 때처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 공포의 냄새가 여기까지 나거든. 아주 달콤한 향기야.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투명인간 아가씨. 조용히 살고 싶으면 아예 사라지는 건 어때? 전원 전투 태세를 갖추십시오. 상대는 대화가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전투 태세? 규칙에 얽매인 네가 뭘 할 수 있지? 정당방위 원칙에 의거하여 힘을 사용하겠습니다. 해봐. 어디 한번 마음껏 휘둘러봐. 물러나. 다들 함정이야. 저 사람은 지금 이걸 즐기고 있어. 역시 한결이는 눈치가 빠르네. 하지만 몸이 안 움직이지? 내 몸이 왜 이래?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건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옥이야. 한결 오빠, 정신 차려. 저딴 말 듣지 마. 주변을 둘러봐. 시민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공원을 둘러싼 시민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들려? 저 분노의 목소리가? 사람들 생각이 너무 시끄러워. 다들 우리를 죽이래.
우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래요? 다수가 원하면 그게 정이거든. 너희는 불애고 그 입 닥치라고 했지? 화염의 소녀. 네, 불꽃은 오늘 아주 멋진 구경거리가 될 거야. 시민 여러분, 선동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저희는 위험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 공포는 논리보다 훨씬 빠르거든.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뭘 해야 이 상황을 멈출 수 있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지켜보기만 해. 그게 네 전공이잖아. 지켜보기만 하라고. 음, 방관자. 5초를 되돌릴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방관자. 한결아, 저놈 말 듣지 마. 내 정신을 갉아먹고 있어. 늙은이는 입 좀 닫아주시지. 당신 생각은 너무 뻔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저놈부터 태워버릴래. 소연 씨, 진정하세요. 무단 능력 사용은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악화시키라고 해? 나는 그 아수라장이 보고 싶으니까. 도망쳐야 해요. 여길 빨리 벗어나야 해요. 도망칠 곳은 없어. 이미 도시 전체가 너희의 적이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특별하기 때문이지. 특별한 건 평범한 것들에게 공포가 되거든. 공포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규칙 위반입니다. 멈추십시오. 서로 싸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더 치열하게 싸워봐. 그만해. 모두 그만해. 한결이가 드디어 소리를 지르네. 기특해라. 이놈은 우리의 감정을 먹고 있어. 다들 동요하지 마. 감정을 먹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거야. 특히 절망이라는 감정을.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 그 기묘한 식당 말이야? 거기 주인장도 널 버릴걸. 식당 주인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럴까? 쓸모 없어진 돌연변이들을 누가 끝까지 책임지겠어. 그딴 말에 안 속아.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결과는 곧 나올 테니까. 당신을 위협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구속? 내 몸에 손이라도 댈 수 있을 것 같아? 신체 강화 능력을 가동합니다. 좋아. 그 능력을 보여줘.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하거든. 안 돼. 강호 씨 멈춰요. 저 사람 능력이 뭔지 몰라요. 한결이는 겁쟁이라서 문제야. 도전하는 맛이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평범? 초능력을 가진 시점에서 이미 그 꿈은 날아갔어. 다들 이놈 주위로 모여. 흩어지면 당한다. 모여있으면 한꺼번에 청소하기 편해서 좋지. 청소는 내가 해줄게. 쟤도 안 남게 태워버리겠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누가 먼저 나를 즐겁게 해줄래? 안 돼. 제발 하지 마.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 이게 너희의 마지막 무대야.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돌격합니다. 그래, 그렇게 와야지. 강호 씨 비켜. 내가 먼저야. 서로 먼저 죽겠다고 난리군. 순서대로 해줄 테니 걱정 마. 모두 멈춰. 제발 내 말 좀 들어. 겁쟁이 대장님의 명령은 아무도 듣지 않네. 불쌍해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어. 여기서 능력을 쓰면 진짜 끝이야. 이미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소멸뿐이야. 제로는 천천히 손을 뻗어 기괴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안 돼. 도망쳐야 해. 어서 도망쳐. 공원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제로의 손끝에서 시작된 검은 그림자가 강호와 소연을 덮쳤다. 자, 이제 너희가 가진 그 귀찮은 것들을 내가 가져가 줄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몸이 왜 이래? 강화된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 어때? 규칙을 지키느라 고생 많았지. 강호의 몸을 지탱하던 단단한 기운이 제로의 손으로 빨려 들어갔다. 안 돼. 움직여야 하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 강호 오빠한테서 떨어져. 이 나쁜 놈아. 소연이 불꽃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바닥에서는 작은 연기만 피어올랐다. 왜 불이 안 나와? 내 불꽃이 어디 갔어? 뜨거운 건 질색이야. 내가 아주 차갑게 식혀줄게. 제로는 다른 손을 뻗어 소연의 가슴팍에 갖다 댔다. 붉은 빛이 소연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아파. 제발 멈춰줘. 숨을 못 쉬겠어. 그만해. 소연이가 아파하잖아. 당장 놔줘. 한결아, 너는 그냥 거기서 구경만 해. 네 전공이잖아.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괴물들이 힘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요. 아니야. 우리는 괴물이 아니야.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누가 너 같은 겁쟁이를 돕겠어. 강호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결아, 도망쳐. 어서 여기를 벗어나. 강호 형, 정신 차려봐.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저씨, 너무 추워.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소연의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며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해. 익숙한 풍경이지. 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말이야. 한결의 눈앞에 갑자기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와 붉은 화염이 공원을 덮었다. 연기야, 불이 났어. 저기 아이가 있어. 그래, 그때 그 화재 현장이야. 너는 아이 손을 놓쳤지? 아니야. 잡으려고 했어. 5초만 있었어도 구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넌 멈춰 있었지. 지금처럼 말이야. 한결은 바닥에 엎드려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소연의 손이 아이의 손처럼 보였다. 조금만 더. 제발 손을 잡아줘. 아저씨, 도와줘. 너무 무서워. 이소연도 죽을 거야. 박강호도 마찬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맞아. 너는 평생 아무도 구하지 못할 거야. 제로는 소연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빨아들이려 했다. 하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빌어도 소용없어. 이제 이 여자애는 빈 껍데기가 될 테니까. 한결아, 눈을 떠. 제로의 말을 듣지 마. 강호 형, 형도 위험해. 나 때문에 모두가 죽어. 네, 무능력이 바로 살인무기야. 잘 봐도. 한결의 머릿속에 과거 아이의 비명 소리가 맴돌았다. 공원의 시민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뭐야? 진짜 테러리스트 아니야? 무서워. 경찰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보이지.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는 식구잖아. 식구 같은 소리 하네. 너는 그냥 짐덩어리일 뿐이야. 제로는 한결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한결은 바닥을 굴렀다. 윽, 아파. 숨이 안 쉬어져. 그 아픔이 네가 놓친 사람들의 아픔이야. 더 느껴봐. 아저씨, 도망가. 제발. 서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사과는 죽어서 해.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해주지. 제로는 소연에게서 흡수한 화염의 기운을 손바닥에 모았다. 뜨거운 열기가 한결의 얼굴을 덮쳤다. 이건 소연이의 불꽃이야. 그걸로 나를 죽이려는 거야. 네,
동료의 힘으로 죽는 기분은 어떨까? 정말 최고지 않니? 안 돼. 한결아 피해. 한결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렸다. 움직여야 해. 제발 다리야 움직여줘. 포기해. 넌 원래부터 방관자였잖아. 방관자. 그래. 나는 지하철에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 노인도 너 때문에 죽을 뻔했지. 네가 능력을 쓰지 않아서. 무서웠어. 내가 또 망칠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그 공포가 네 본질이야. 평생 도망만 치는 쥐새끼. 제로는 손에 모인 화염을 한결의 가슴을 향해 내뻗으려 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이렇게 죽는 건가? 아저씨, 안 돼. 작별이다. 5초의 기적은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한결의 눈에 과거 화재 현장에서 놓쳤던 아이의 눈망울이 다시 보였다. 아이야, 가지마. 제발 가지마. 누굴 부르는 거야. 미치기라도 한 거야. 이번엔 안 놓쳐. 절대로 안 놓칠 거야. 무슨 헛소리야. 자, 죽어라. 제호의 손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한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살리고 싶어. 모두를 구하고 싶어. 입만 살았구나. 어서 타버려. 불꽃이 한결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한결의 심장이 강하게 요동쳤다. 5초. 딱 5초만. 아직도 그 5초 타령이야. 지겹지도 않니?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얘들만은 살려줘. 네가 죽는다고 얘들이 살 것 같아. 순진하긴. 소연은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완전히 쓰러졌다. 강호의 숨소리도 희미해졌다. 소연아, 강호 형, 제발 눈 좀 떠봐. 이제 네 차례야. 아주 천천히 태워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로. 그래, 너는 그냥 실패작이야.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어. 한결의 정신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세상이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뒤덮였다. 나는 소방관이었어. 사람을 구하는 게 내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폐인일 뿐이지. 식당 구석에서 국밥이나 먹는 놈. 식당. 사장님. 최할아버지. 미나. 그 이상한 놈들을 왜 불러? 걔들도 다 죽여줄게. 안 돼. 우리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 네가 뭘 어떻게 막을 건데. 이 겁쟁이야. 한결의 귓가에 식당 주인의 온화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셨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미쳤냐니까. 그래. 나 실패했어. 수천 번도 넘게 실패했어.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하는구나. 자, 죽어. 제호의 화염이 한결의 몸을 집어삼키려는 찰나 한결이 소연의 손을 꽉 잡았다. 제로는 승리를 확신하며 한결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여.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동료들의 시체를 붙잡고 있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시체가 아니야. 이들은 살아있어. 숨이 붙어있다고 산 게 아니지. 내 먹잇감이 된 순간 끝난 거야. 식당 주인님이 말했어.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 늙은이 말인가. 죽어가는 마당에 헛소리를 믿는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 다시 시작할 시간 같은 건 너에게 없어.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야. 한결이 소연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만 잡는다고 없던 힘이 생길 줄 아나? 이건 단순한 손잡기가 아니야. 작별 인사치고는 너무 길군. 소연아, 강호야, 조금만 참아줘. 대답도 못하는 껍데기들한테 말을 거는군. 너는 모를 거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로 발목이나 잡는 돌연변이들일 뿐이지. 우리는 서로의 빛이었어. 그 빛을 내가 다 먹어치웠으니 이제 어둠뿐이다. 아니, 내 안에는 아직 불꽃이 남아있어. 불꽃이라니 웃기는군. 소방관 출신이 불을 좋아하다니. 내가 두려워했던 건 불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이었어. 깨달음이 늦었어. 이미 넌 다 잃었으니까. 잃은 게 아니야. 잠시 내려놓았을 뿐이지. 말장난은 그만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라. 제로가 손을 뻗자 검은 기운이 솟구쳤다. 지옥은 너 혼자 가라.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이제 내가 너의 시간을 뺏을 차례다. 네가 감히 내 시간을 뺏겠다고? 5초면 충분해. 너를 무너뜨리기에. 겨우 5초 되돌리기로 뭘 하겠다는 거냐. 그 5초가 영원이 될 수도 있지. 한결의 몸에서 푸른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 빛은 뭐야? 너의 능력은 이미 봉인되었을 텐데. 봉인한 건 내 자신이었어. 말도 안 돼. 트라우마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어. 사라진 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다. 억지 부리지 마. 너는 여전히 겁쟁이야. 맞아. 나는 겁쟁이다 하지만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달라져. 친구라는 말이 참 가소롭군. 이제 보여주지 5초의 기적을. 공기가 진동하며 주변의 풍경이 흐릿해졌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일그러지는 거냐고? 시간이 뒤틀리고 있으니까.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멈추는 건 네 심장뿐이다. 내 능력이 안 통해 왜 흡수가 안 되는 거지? 너무 거대한 시간의 흐름은 담을 수 없거든. 네, 수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이러는 이유가 뭐야? 살리기 위해서다. 내가 놓쳤던 모든 것들을. 한결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넌 미쳤어. 이건 자폭이나 다름없어. 자폭이 아니라 혁명이다. 의학 이 에너지는 감당할 수 없어. 느껴봐. 네가 뺏은 에너지가 역류하는 고통을. 안 돼. 내 힘들이 빠져나가고 있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줘야지.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최강이란 말이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야. 닥쳐. 너 같은 실패자가 나를 훈계하지 마. 실패자가 아니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어. 한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강호와 소연을 감쌌다. 안 돼. 그들의 능력을 다시 돌려주지 마. 이미 늦었어. 흐름은 바뀌었다. 내 몸이 타오르는 것 같아. 멈춰줘. 그건 네가 태운 사람들의 분노다. 살려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으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한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호의 다른 한 손도 잡았다. 다들 돌아와 제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내 왕국이. 왕국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 너의 망상일 뿐이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특별하다고.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동시에 평범해. 이 빛을 꺼줘. 제발 눈이 멀 것 같아.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지. 빛의 소용돌이가 제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안 돼. 사라지기 싫어. 너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제자리라니, 그게 어디야.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의 처음으로 이건 불공평해. 나는 더 높이 가야 한다고. 높이 갈수록 떨어질 때 아픈 법이지. 시간의 파동이 극점에 도달했다. 지금이에요. 최할아버지. 누구를 부르는 거야. 너의 머릿속을 채워줄 뿐이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네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를 들려주지.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제
너의 시간은 멈췄다. 한결의 몸이 투명하게 비치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다. 소연아, 강호야, 이제 일어나. 허망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려. 잘 가라. 다시는 보지 말자. 한결은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동료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한결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빛이 공원을 뒤덮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내가 도망치기 위해 썼던 5초를 이제 너에게 주려고 한다. 겨우 5초 되돌리기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그냥 5초가 아니다. 한결은 옆에 쓰러진 최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최 할아버지, 지금입니다. 당신이 평생 들어온 그 수많은 소리들을 저에게 빌려주세요. 최 노인의 눈동자가 번뜩이며 한결의 에너지와 공명했다. 감당할 수 있겠냐, 한결아. 이건 세상의 온갖 오물 같은 생각들이다. 제가 다 짊어지고 저놈에게 쏟아붓겠습니다. 한결의 손에서 뻗어나간 빗줄기가 제로의 머리를 강타했다. 이게 뭐야? 내 머릿속에서 당장 나가. 어때? 당신이 비웃던 사람들의 진심이다. 너는 쓰레기야, 죽어버려. 남의 것을 뺏기만 하는 괴물 같으니라고. 조용히 해, 그만 들려줘. 아직 멀었다. 수만 명의 저주가 네 뇌를 헤집을 거다. 제로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내 능력이 내 힘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제 시작이다. 시간 역전의 과부하를 받아라. 한결은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태워 에너지를 역류시켰다. 안 돼. 내가 모은 능력들이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제로의 몸에서 소연의 화염과 강호의 신체 에너지가 빠져나왔다. 몸이 뜨거워져. 다시 느껴져. 규칙 위반이다, 제로. 당신은 이제 끝났다. 소연아, 강호야, 조금만 참아. 한결 오빠 몸이 투명해지고 있어요. 괜찮아. 미나도 이제 집에 가야지.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동료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아. 멈춰줘. 네가 괴롭힌 사람들의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라. 이놈의 머릿속이 완전히 망가졌구먼.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훔치지 못할 게다. 이레이저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고 쓰러졌다.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허망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려. 잘 가라. 다시는 보지 말자. 거대한 폭발과 함께 눈부신 빛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상황 종료다. 전원 무력화 확인했다. 한결 오빠 정신 차려봐요. 오빠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다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바보 같은 놈 자기 몸부터 챙겨야지. 할아버지,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말하지 마요. 힘드니까 그냥 쉬어요. 소연아, 내 불꽃은 정말 따뜻했어. 강호형 규칙도 때로는 우리를 지켜줬네요. 당신이 진정한 리더였다는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한결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님이 보고 싶네요. 같이 가요, 우리. 다 같이 국밥 먹으러 가요. 그럴 수 있겠지. 한결은 마지막까지 동료들의 온기를 느끼려 애썼다. 한결아, 눈 감지 마라, 이놈아. 조금만 잘게요. 너무 졸려요. 한결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요.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우리가 이겼다, 완벽하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한결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저씨들, 한결 오빠 좀 도와주세요. 이 바보 같은 녀석 끝까지 남 걱정만 하고. 주변을 포위했던 시민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왔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준 건가?
괴물이 아니었어. 그냥 사람들을 지키려던 거야. 비키십시오. 환자가 위독합니다. 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한결의 의식 속에서 과거의 화재 현장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야, 이제는 손을 놓지 않았어. 내가 드디어 해냈어. 과거의 트라우마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 저 이제 숨이 쉬어져요. 한결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한결 오빠 웃고 있어요. 꿈속에서 좋은 거라도 보나 보지. 맥박은 아직 뛰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식당 주인님이 오시면 다 고쳐주실 거예요. 한결의 주변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내리쬐었다. 식당 국밥이 참 맛있었는데. 다 나으면 매일 사줄게요. 약속해요. 구급차가 오고 있다. 조금만 버텨라. 한결은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의 심장 박동이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래, 이놈아, 넌 영웅이었다. 환자, 이송 시작한다. 다들 도와라. 동료들은 한결을 감싸 안고 자리를 옮겼다. 오빠, 손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전투가 끝난 공원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일은 식당 문을 열 수 있겠구먼. 한결은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동료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제 5초는 필요 없어? 지금이 좋으니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한결은 소방서 캐비닛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동료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소방서 밖으로 나온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속은 어느 때보다 가볍다. 그는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심야 식당 앞에 도착한다. 식당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낸다. 어서 와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늦었네요. 왔구먼. 불 끄느라 고생한 냄새가 여기까지나. 영감님 코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한결 오빠, 여기 앉아요. 강한결 대원.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규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은 지켜야죠. 저도 여기 있었는데 다들 나중에 아는 척하네요. 미나 씨, 미안해요. 투명해지지 않아도 워낙 조용해서 몰랐어요. 늘 먹던 걸로 준비하면 되겠죠. 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식당 안은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다. 오늘은 옆 동네에 불이 났다면서 뉴스에 나오더군. 작은 화재였어요. 다친 사람 없이 금방 껐습니다. 영웅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영웅은요, 그냥 할 일을 한 겁니다.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입니다. 입만 살았어. 그래도 표정은 전보다 훨씬 낫네. 그런가요? 잠을 좀 잘 자서 그런가 봅니다. 옆자리 손님이 물잔을 채우려다 실수로 컵을 건드린다. 유리컵이 식탁 끝으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진다. 조심하세요. 강한결의 눈동자가 살짝 빛나며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한다. 1초 전으로 되돌아간 시간 덕분에 그는 떨어지기 직전에 컵을 낚아챈다. 와, 방금 정말 빨랐어요. 역시 한결 오빠네요. 저도 못 봤어요. 순식간에 컵을 잡으시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능력을 고작 그런 데 써먹다니. 아깝지도 않나. 누군가의 옷이 젖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작은 배려가 기적보다 나을 때가 있죠. 공공장소에서의 사고 방지.
훌륭한 대처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한결 앞에 내려놓는다. 잘 먹겠습니다. 나도 배고파지네. 주인장님, 저도 같은 걸로 하나 더 주세요. 자네는 아까 2그릇이나 비우지 않았나? 영감님은 남의 속만 읽지 말고 제 식욕도 좀 존중해 주시죠. 소연 씨는 화를 내면 배가 더 고픈가 봐요. 미나 씨, 방금 다 들렸거든요. 여전하시네요들. 그래도 이 소란이 그리웠습니다. 질서 있는 소란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한결 씨가 변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젠 꿈속에서도 아이를 놓치지 않나 보군. 네. 대신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꿈을 꿉니다. 그거 아주 바람직한 변화네요. 저도 이젠 투명해지는 법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존재감을 드러내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다들 고마워요. 그때 손을 잡아줘서. 우리가 고맙죠. 한결 오빠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분위기 왜 이래? 국밥 시켰어. 얼른 먹기나 해. 네, 먹겠습니다. 강한결은 뜨거운 국물을 한술 뜬다. 입안 가득 퍼지는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 이제 그는 5초 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맛이 괜찮습니까? 최고예요. 늘 그랬듯이요. 주인장님, 제 것도 빨리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차례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쯧쯧. 인내심이 불꽃처럼 다 타버렸나 보지. 하하, 다들 정말 그대로라 다행이에요. 변해야 할 건 변하고 남아야 할 건 남는 법이죠.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밥에 집중한다. 다음 쉬는 날엔 시장에 들러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미나 씨랑 같이 가면 든든할 거예요. 저도요. 저도 맛있는 거 사주세요. 단체 행동은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다 같이 가요. 강호 씨가 안전 가이드 해주시고요. 난 안 가. 늙은이 다리 아프게 무슨 시장이야. 영감님 좋아하시는 건걸 사올게요. 사오면 먹긴 하겠네. 식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이곳은 여전하네요.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한결은 식당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본다. 초침이 정직하게 한 칸씩 움직인다. 지나간 시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졌어요. 현재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한결 오빠, 이제 진짜 소방관 다 됐네요. 원래 소방관이었어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말은 청산유수야. 얼른 먹고 가. 다른 손님 받아야 해. 네, 그럴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결은 빈 그릇을 정리한다. 잘 가요. 내일도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내일도 국밥 먹으러 올게요. 한결은 다시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밤하늘에 별이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5초에 매달리지 않는다. 대신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1초를 소중히 여기기로 한다. 강한결은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는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 가로등 불빛이 그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만든다.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견뎌낸 우리 모두의 일상이었다. 심야 식당의 불빛이 골목 끝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사라진다. 한결의 미소가 밤 공기에 녹아들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